시장 분위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 내내 플러스권이었지만 장 초반 대비로 후반에 좀 약해졌다면 오늘은 정반대로 역시나 내내 플러스권이지만 초반보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오후장 들어서 눈에 띄는 호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코스피부터 따라가 보시죠. 24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는 장 초반에 2400선을 넘어섰고 이후에 이 부분을 지켜내지를 못했는데 재차 안착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이 정도 분위기면은 종가 기준으로 2400선 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더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3%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7포인트 끌어올린 거고요. 캔들 보시죠. 시가가 거의 저가고 계속해서 고점을 좀 높여나가면서 점점 더 양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2404.02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어제 이 시간 대비로 거래 대금은 약간 줄어 있습니다. 4조 중반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장한 이후에 현재까지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플러스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만 하더라도 2400선 위에서 출발할 것 같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2387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었죠. 전일 종가보다는 조금은 오른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패턴상으로 오늘장 내내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또 고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은 수급주 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 매수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또 오후에 눈에 띄는 점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오전 장에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또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하셨을 텐데요. 원달러 환율 하락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또 외국인 수급 오늘장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2,500억까지 늘어나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680억 원 정도의 제한적인 매도세만 나타내고 있고 개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도 2천억 원 미만입니다.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섹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섹터는 유통입니다. 어제부터 이와 관련된 힌트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에는 대형 마트에 한해서 한 달에 2번 의무 휴무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롯데쇼핑을 비롯한 이런 대형 마트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냈죠. 오늘도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업종지수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는 1.34% 오름세입니다. 전체적인 화학 주들의 강세라기보다는 LG화학, 이 덩치 큰 종목이 자그마치 5%나 오르면서 업종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해당되는 부분들 조금 더 체크해 보겠고요. 이어서 종이목재라든지 섬유유보, 전기전자 순으로 고르게 1%대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일제히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장에서 소외되는 쪽, 의료정밀과 의약, 단기에 대안 역할을 해줬던 이들 종목군들이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동 제약을 중심으로 해서 기대감이 꺾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업종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초기 확산 시점에서 주목받았던 종목군들이 빠른 차익 매물을 받으면서 뒷걸음질 치는데요. 이 영향도 함께 업종 지수를 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라든지 통신, 이쪽 유틸리티, 방어적인 섹터의 종목군들은 오늘 약하고요. 보험 섹터도 다소 쉬어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 오르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두 종목이 다소 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체로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IT 섹터, 간발 미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의 강세가 돋보였는데 삼성전자 1.6% 정도의 오름세, SK하이닉스도 약간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에는 상승 쪽으로 바닥이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2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이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 바이오 제품 원료 5,200톤 첫 수출 소식이 나왔습니다. 워낙에 분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LG화학 자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원료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뉴스로 인해서 이 두 개의 날개로 열심히 날아가고 있는 LG화학입니다. 오늘 장에서 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56만 7천 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원래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38조 안팎에서 시총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LG화학이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시가총액이 40조를 재차 회복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7위권 안착, 굳히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좀 전에 실적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좀 함께 보시죠.
현대차가 실적 발표 직후에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사실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인데요. 그 내용 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 30분 약간 넘어서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2조 9,798억 원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58%나 늘었고 10년 내 최고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3조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죠. 시장 컨센서스는 2조 1,400억, 이것 대비로 상당히 크게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뿐만 아니라 배당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발표를 하면서 주주 친화체까지. 이로 인해서 현대차 이 발표된 직후에는 오르는 듯 했습니다. 분봉 차트 좀 놓고 보겠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19만 3,500원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현대차는 2.38% 정도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즈음에 실적 발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채 10분도 되지 않아서 바로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이번 실적에 영향을 미친 내용들에 대한 분석은 면밀히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차 실적 발표되고 나서 동반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지금 정작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현대차는 지금 보합이 돼버렸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겹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가운데서 현대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봉 차트 보시면은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약간 현대차 주가의 눈치를 보면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렇듯 현대공업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 섹터들까지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부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뚜렷해질 겁니다. 이 내용은 면밀히 점검해 보셔야겠네요.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빠르지는 않지만은 묵묵하게 차근차근 한 발씩 내딛고 있는 상황인데요. 800선을 눈앞에 두고 신중한 모습입니다. 순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0.52% 오름세 4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794.81포인트 기록합니다. 오늘은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장점하고 중소형주들 쪽에 매기가 들어가면서 코스닥 쪽이 좀 더 거래 대금이 들어가는데요. 5조 6천 정도 됩니다. 다음은 개장한 이후의 흐름 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플러스권은 물론이고요. 오늘 장은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장중의 변동폭이 5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미세하게 위쪽으로 살짝씩 뻗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이어서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포지션이 다릅니다.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팔고 있는데요. 800억 정도의 매도 대응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제약바이오가 좀 어려운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체로 양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HLB 쪽에서 2% 안팎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다른 종목군들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PM 다시금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증자 이슈로 인해서 시총이 여러 번 좀 바뀌었었죠. 이제 추가 상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를 되고 또 시가총액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오늘 장에서 강세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4% 상승 11만 4,700원 부근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타이밍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밀리면서 시총 1, 2위권의 차이가 점차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군들은 다소 좀 심심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재료를 가지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구글 AR 글래스와 관련된 부분들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장 초반부터 메타버스가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구글 AR 글래스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애플에서도 이 애플 글라스를 내놓는다.
테스트를 한다라는 내용만으로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구글에서도 AR 글라스를 만들고 시제품 테스트가 곧 시작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AR 글라스가 상용화된다면 그 콘텐츠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업체들 기민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접적으로 이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는 구글의 납품을 하는 업체로서 분류가 되면서 22%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메타버스라기보다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하드웨어 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옵티시스나 코세스 쪽으로도 하드웨어 쪽으로 좀 묶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옵티시스 오늘장 7%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자이언트 스텝 현재 11% 정도의 상승세 유지되고 있고요. MP라든지 맥스트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 이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소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